전 세계에 계시는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송구합니다. 오늘 아마 문자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서울에 계신 분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또 아프리카에 계시는 각국 정상회담과 함께, 지금 정상회담 하는 그런 행사 관계로 차가 막힌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는데 그 피해자가 될 줄은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무튼 좀 늦어서 송구하고요. 대신에 또 수요일 아침을 밝게 열어주시는 최단 변호사님이 대신 또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단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뭐 6월인데도 아직까지 그 장마철이 들어가기 전이라서 그런가요? 훨씬 더 또 날씨가 참 좋고 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우리 특별히 멜콩 TV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 또 샤방샤방한 모습으로 온 것 같아서 또 머리도 새로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주제를 했습니다만 오늘 첫 번째 주제 고소왕 문재인, 고소 여왕 김정수, 네. 타지마할 건으로 문제를 삼으니까 국민 협박 고소를 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일단 지금 현재 여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민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김정숙에 대해서 인도 순방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특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내식이 굉장히 호화로웠다라는 것을 이제 의원실로부터 받아가지고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마치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라고 이제 야당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명예훼손하는 것이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고 고발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그 고발의 주체가 김정숙 여사다. 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죠. 야, 이게 뭐 옛날에 뭐 자기들 그 대선 과정이었습니까? 대선 그 경선 과정이었습니까? 문재인이 뭐 욕설 댓글 달리고 뭐 하고 문글 오서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 좀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만 그거 뭐 양념이죠. 라고 했다가 정작 본인한테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적인 일부 발언들이 있으니까 당신 고소 하면서 막 고소 남발해가지고 문재인 고소왕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창 부습니까? 이제는 뭐 본인이 이제 부인이 나서가지고 본인이 쓴 책 변방에서 중심으로 그래놓고 타지마할 우리가 항상 그러죠. 타지 말아야 될 공군 2호기를 타지마할까지 타고 갔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고 거기에 이게 무슨 우리가 왜곡하고 뭘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 있는 문건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받았던 내용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명예훼손 법적 조치가 뭡니까? 명예훼손죄를 그렇죠. 고소하는데 고소하겠다. 근데 그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까? 허위사실 명예훼손입니까? 일단 저는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는 본인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네. 1항인지 2항인지를 써야겠죠. 그렇죠. 거꾸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해가지고 그게 한 끼에 44만 원이고 거기에 금가루 발랐는지 여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반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김정숙의 인도순방이 왜 새로 다시 얘기가 나왔습니까? 여당이 제기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쓴 회고록에서 다시 나온 얘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얘기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마치 이것을 얘기 시작을 했더니 김건희 여사의 물타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정당한 이 지적도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받은 얘기는 지금 거기에 따라가는 인원이 거의 20명이 육박하고 한 사람은 거의 40몇만 원짜리 기내식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이제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문제를 지적한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지침인가를 물어보는 게 당연히 의원이 할 일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그걸 그렇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지금 대통령도 얼마를 먹었는지를 얘기해봐라. 거꾸로 그게 무슨 지들 걸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해야지. 너네는 오늘 얼마 먹었는지 봐라. 반사 뭐 이런 이거 초등학생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일단 예. 자기네들 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당신네들은 문제가 뭔지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또 모르겠다만 자기들 건 얘기를 안 하고 그럼 니네는 얼마 먹었는지 보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모르겠고요. 그랬으면은 일단 1항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항 그러면 허위적시한 명예훼손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본인들이 허위라는 거를 검찰이 입증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검찰이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물론 원래 입증의 책임은 검찰에게 있지만 그래도 자료는 본인들이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걸 자료를 제공을 해야 돼요.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고발은 그냥 약간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 뻥카 뭐 이런 거네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참고로 아까 그 고민정 의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안을 밝힌 것은 우리 송파의 죄송해요. 의원 배현진 의원이. 네, 네네, 제가 말씀 사실 잘못 많이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배현진 하다 보면은 이름이 좀 헷갈릴 때가 배현진 있어요. 의원님이십니다. 네. 뭐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고민정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배현진 의원이 요즘 열심히 일을 하고 네. 계시는 것 같고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왕, 고소여왕 뭐 거의 다 둘 다 이제 고소왕 누구는 그렇게 표현의 자유 그렇게 중요시 한다고 해놓고는 정작 본인들한테 뭐가 오니까 고소한다.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협박.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다 떠나서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 지금 언론이랑 이런 신문들을 관계로 한 명예훼손이라고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위법성이 없어지는 조항이 그렇죠. 있잖아요. 공적 인물 이론에 기해 가지고 표현의 네. 자유가 넓게 인정되고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또 위법성이 조각되는 그런 법리가 있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처벌을 안 처벌이 안 받는다는 된다, 얘기인데 근데 이게 본인들의 주장 자체가 굉장히 모순돼요. 1번 김정숙 여사는 본인들 주장으로 김정숙 여사는 우리는 댓글에 보면 김성숙이라고 근데 해달래. 이제 본인들 얘기예요. 본인들 얘기예요. 김정숙 여사는 국빈의 자격으로 인도에서 원했기 때문에 갔다. 그렇게 공공적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공공적으로 우리나라에 국세를 써서 갔다면 그럼 국민들은 그거에 대한 것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내식이 얼마인지 왜 가게 됐는지를 물어보는데 이게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인데 얘가 왜 처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게 그러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영부인 단독 외교 1호래. 그렇죠. 그럼 그 자체가 공적인 미션이었다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거에 국민이 대한 당연히 비판을 안 알아야죠. 하죠? 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법에서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의는 제기하지 말고 간 돈은 공공의 이익이다. 헐. 그럼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뜨거운 아이스크림, 네. 뭐 모순, 뭐 이런 게 탁탁 떠오르. 역시 네. 이게 우리 최 변호사님 이게 그 로스쿨 교수님의 어떤 공력이라는 게 달리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공적 업무를 미션을 했다고 하는데 공적 미션에 대한 어떤 국민의 감사 이런 것들을 하자고 하는데 너 고소 이상하죠. 무슨 고소왕 고소 여왕이 돼버렸다. 그렇죠. 우리 앞으로 그 댓글로 고소 이 여황인 것 같아요. 뭐 그리고 황후. 만약에 이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어요. 없지. 법조인이셨거든요. 그렇죠. 물론 오랫동안 법조인 생활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한 거는 이런 기본적인 건 다 알고 계실 거란 아,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수 여사가 본인 이름으로 고발을 하겠다? 예. 그럼 그거는 그냥 협박하는 것과 큰 그렇죠. 차이가 없다. 제가 오늘 아침 그 좀 전에 봤더니만 뭐 제가 아침에 KBS 고성국의 전격 시사에서 하는 말씀 시원했다고 얘기 뭐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 윤건영 의원 어떻게 보면 김정숙의 대리인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 예. 재밌는 게 요게 딱 문제가 되니까 재밌는 게 친명은 가만히 있어. 친명 그 민주당의 친명 지지자들은 가만히 있고 윤건영 뭐 이런 사람들처럼 친문 쪽은 막 짖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이 더블 포스트 하나 배현진 의원 네, 또 한 네. 사람 특검법 발의했는 윤상현 의원 아닙니까? 네네네. 결국 특검법 발의하고 기존에 본인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자료를 법적 경로를 통해서 입수했던 사람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 전직 어떻게 보면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현직 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직무를 하는데 형사 고소를 한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고 네. 말씀드리고 협박 아니에요?
저는 협박이라고 특검 생각합니다. 발의 못하게 하는 협박 아니에요, 이거? 그거 요새 이제 여당에서 말을 많이 하죠. 야당은 일일 일특검을 한다. 예. 근데 특검은 이렇게 아무거나 다 하는 게 특검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름이 특별 그렇죠. 검사잖아요. 특별할 때 해야지 특검인데 네. 다 특검할 거면은 경찰이랑 검찰 없애야죠. 어. 그냥 특검을 그러니까 만들어요. 특검 상세 공화국이지. 특검도 없애고 네, 사특검도 없애고 맨날 특검만 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지 마. 그 얘기 그만해. 그럼 이 특검 할 거면 우리도 특검으로 받을 거야.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특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입막음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 법원이 있고 준사법기관 검찰이 있고 또 검찰 외에 경찰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왔는데 10년 전에 뭐 아무튼 민주당이 그렇게 왈왈왈왈 지으면서 상설특검법을 만들자고 네, 해서 맞아요. 상설특검법을 만들어 놨는데 네. 아직까지 한 번도 없다며요. 네,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건 왜 그렇죠? 그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왜 자꾸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뭐 무슨 계속 무슨 최상병 특검법을 하는 특검법에 특별법인 또 개별특별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검찰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을 못 믿겠다는데 그래서 검찰을 못 믿어서 문재인 전 정부 때 검경 수사 분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검수완박 하셨잖아요. 네. 거기다 공수처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들이 만든 경찰과 네. 그러니까 권한 준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만들어놓고 거기도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순 있잖아. 모순. 그것도.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바꿔놔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검찰에 이의제기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자신들이 얘기한 검수완박과 공수처가 다 완성됐는데 그걸 이용 안 하고 또 특검을 만들 거면 진짜 신기하네. 사실 그 일반 특검, 그러니까 상설 특검으로 안 가고 계속 특검에 또 특별법으로서의 특검을 개별 특검법으로 가는 것은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지금 뭐 최상병 특검, 뭐 이제는 한동훈 특검 그런 거 할 때 특검 추천 권한을 지들이 자기들이 특검법 갖고 만들어 있죠. 놓고 네. 지들이 추천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들이 만들어 놓고 특검법 만들어 봤더니 이거 특검 야 이거 추천하려고 하니까 법무부 차관 또 법원 행정처 차장 대통령. 또 변협 협회장 또 여당 야당 아씨 이러면은 내 입맛에 맞는 검사 못 세우잖아.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에서 거부한 이유가 최상병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이 고발해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네. 검사를 세워서 네. 본인들이 수사를 한다? 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제대로 된 특검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거부를 했더니 또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선수막 걸고 이러니까. 아니면 그러면은 뭐 타지마할 특검 거부하는 그 여성께서 범인인 겁니까? 그러면은 거부한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예.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다 이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유가 또 그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는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뭐 검찰에서 공보 활동이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하니까 뭐 법조계, 시민사회, 언론 다 모여가지고 검찰 수사에서 이제 그리고 공포하고 할 때의 어떤 공정한 수사 공개에 관한 그런 법무부 내부 규정을 만들었었는데 문재인 때 조국이 법무장관이었고 조국의 그녀 정경심 교수가 이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해서 포토라인에 설 것 같으니까 없었죠. 그거 없애버리고 없었죠. 수사 공개 금지 규정을 만들어서 일호처예자를 지금 정경심을 만들었잖아요. 맞죠. 그래 놓고는 이제 김정숙 여사 특검 만들면은 매일매일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거기서 거꾸로 넣었다고요? 무슨 차이가 있죠, 두 개가? 전혀 차이가 없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 자체는 법을 공부한 중요한 사람으로서 가치죠. 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유죄 확정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무죄 받으니까 추정이에요.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아닌 마음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조국 전 장관의
그 와이프 같은 경우라든지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포토라인에 서고 예를 들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고 공공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그렇죠.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딱 막아갖고 1호를 본인들이 딱 이익을 얻고 나서 지금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무슨 것이라 영화 제목 같아. 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최 변호사님이 이해가 안 가면은 대한민국 5천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예. 우리 양동규님, 머리 새로 하셨으면 특검 받아야지. 뭐 이런 말씀도 재미있게 해주셨고요. 또 우리 긍정적인 응원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또 원색적인 비난 댓글은 자제해주세요 하는 말씀이 있고요. 자제하면 뭐하나. 네. 그렇습니다. 참 아까 제가 뭐 KBS 방송도 했습니다만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고 국민의힘에 힘이 없다고 하는데 아이고. 국민의힘 정말 국회의원님들 열심히 좀 싸워주십시오. 저 정말 그 오동통하신 그 양산 여사님이 법으로 입막음 한다고 해서 찍소리 안 하고 있었을 되겠습니까? 바로 저도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타블로한테만 진실을 요청하지 말고 타지마할의 진실을 요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 진짜. 예. 그리고 재밌는 댓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석범님 민주당의 의견대로 검경 없애고 특검만 만들자. 그러니까 이게 참 나라가 비정상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반 원칙이 있고 그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 예외가 있으면 예외를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어떻게 원칙은 놔두고 예외만 하려고 하죠.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 특검이 아닌 일반 검찰은 예.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만 수사를 한다는 건데 예. 그 일반 사람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네. 그럼 검찰은 못 믿겠으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는 못 믿는 검찰한테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특별한 그런데. 사람들한테만 수사를 받는다는 네. 건가요? 그럼 국민과 자기들은 다르다는 건가요? 원래 저는 그렇잖아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동물농장에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우리 돼지들은만 조금 다르다는 거잖아요. 거의 저는 동물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드는 조국말로 가계붕, 까제, 개구리, 붕어로 보는 거 아닙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이 아닌 것이 아니고 지들 민주당 지도부 10,000명만 평등합니까? 이건 참, 야,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참. 저는 그래.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음. 아니 그렇게 못 믿겠다는 검찰 왜 그렇게 또, 예. 우리는 경찰이랑 검찰한테 맡겨놓고 하고 그렇고, 지들은, 예. 자기들은 특검을 받아야 네. 된다? 원래 특검 취지가 뭐예요? 정치적으로 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울 경우에 정치적으로 중립인 인사를 세워서 그렇죠.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는 것인데 근데 자기들이 뽑은데 지들이 어떻게 중립이냐? 뽑는데. 네. 특검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거죠. 아, 정말 코미디가 이렇게 코미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그냥 근본부터 다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 외에는 달리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저는 그래도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김정수 여사라고 표현할게요. 김정수 여사님께서 그래도 전 영부인이셨고 전 영부인이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음. 우리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우를 받고 지금 뭐 세금으로 거기 청와대 경호원들이 수십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금으로서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 법에 따라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예전 영부인으로서의 저는 맞는 행동이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나 기분 나쁜데? 네. 고소해야겠는데? 네. 고발해야겠는데? 네. 이거는 좀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졌던 분이 하시는 행동으로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고소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허위인지 밝히면 되잖아. 그렇다는 점에서 아까 최 변호사님이 날카롭게 분석한 것처럼 이거 말만 뻥카 날리고 고소하지 못한다. 왜냐? 사실이 다 밝혀지거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날카롭게 분석하신 것처럼 우리 고소 여왕 김정숙 여사께서 고소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내일이면 또 하루 쉽니다. 아, 네. 6월 6일 현충일. 현충일로 네. 대한민국 정말 자유와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온몸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지킨 것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날이 뭔지 아시죠? 6월 7일. 대한민국 판결 선고일. 이화영 이게 참 그 유죄가 나오면 국경일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말은 이화영에 대해서 10년 이상의 실형이 저는 나올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충격파는 수원을 넘어 한강을 넘어 이 여의도로 직격탄을 날릴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 정치 사망 1차 사망 선고일이 아마 이 6월 7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아시다시피 지난 한 3주 전이었습니까? 이화영 대북 송금 재판 검찰에서는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께서 우리 감으로 실무가의 감으로 몇 년 정도 선고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북 송금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본인 개인의 뇌물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본인 개인의 뇌물만 해도 지금 1억이 넘기 때문에 뇌물이 몇 억이 되죠? 최하가 3억이요. 뇌물 3억이니까, 3억인데 예. 최하가 10년 이상이라 네네. 물론 10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뭐 감경할 수는 감형되고 있지. 하면은 되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 7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미니미고 예. 그러니까 예측한다. 우리 부채도사 한번 해봐야죠. 몇 년일지. 전 7에서 10년 사이. 음. 너무 큰가요? 범위가 너무 큰가요? 저는 10년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네.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재판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재판부를 농락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죄질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거는 all or nothing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죄 아니면은 유죄인데 유죄 될 경우에는 저는 징역 12년 정도 예상합니다. 이게 대북 송금 유죄면 대북 송금하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제 그 쌍방울에 이제 고문으로 있으면서 법인카드라고 차량을 지원받다가 쌍방울에서 우리 그 경기도 평화부지소로 오면서도 계속 쌍방울 법인카드 썼고 맞아요. 이제 네. 그 돈을 뭐 자기 내연의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지원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10년 이상 7년 내지 10년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것이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 부분도 저는 유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중한형의 어떻게 보면 2분의 1을 가중할 경우에는 뭐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제 마음 같아서는 사실은 15년이 형이 검찰이 실질구형 요즘 실질구형 하지 않습니까? 네. 뭐한 그쵸. 예. 뭐 예. 뭐 뻥튀기해서 구형하면은 3분의 1 깎는 네, 이런 네, 것이 네.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백하고 하면 검찰이 집행유예도 구형하고 경우에 따라서 무죄도 구형하잖아요. 요새는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도 오히려 많이 나와요. 예. 올려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사실은 15년형이에요. 그런데 뭐 이것저것 다 했을 때에 한 10년에서 15년 사이 한 12년형 정도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나 예측을 해 보는데요. 제가 맞으면은 제가 그 커피 쿠폰 제가 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최 변호사님도 한번 그러면 진지하게 커피 쿠폰 써야 되면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면 10년 하겠습니다. 네. 올라갔어. 좋습니다. 예. 10년 한번 하겠습니다. 10년 설, 12년 설이 있는데 10년이나 12년이나 굉장히 중형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게 이화영이 지가 뭘 하려고 했습니까? 지 대장, 대빵. 그렇죠. 이재명이 대통령 플랜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화영이 10년, 15년이면은 이재명은 몇 년이에요, 도대체? 이게 이화영 변호사가 얘기한 거 맞죠? 맞아요.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당근 빠따 네, 무죄다, 네, 유죄다 네. 이러면서 유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선고기일 연기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연기 안 해줬죠. 예. 연기 안 해줬죠. 네.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에서는 아시다시피 봐봐 이러면서 이화영한테만
이렇게 구형 15년 하고 쌍방울한테는 3년 6월 했냐? 3년 6월 했냐? 결국은 이거 쌍방울이랑 거래해가지고 플리너게닝 우리 뭐 무죄 이거 거래한다고 하죠. 이거 거래해가지고 이렇게 낮춰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주장하는 것도 민주당에도 법조인 의원들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죠. 예, 양반 모를 리가 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검찰이 얘기한 것처럼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원래 형자차가 달라요. 10배 차이, 10배 차이. 원래 법에 정해져 있는 형자차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화영이 더 많은 구형을 받는 건 당연한 예, 거예요. 예. 법에 정해져 있고 예. 그리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 당시에 권력에 있는 사람이 검찰이 얘기한 거예요. 권력의 사람이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온 것 자체가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라고 해서 구형을 더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쌍방울이랑 둘이 짜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는지. 돈이 안 갔으면은 조작이라고 하지. 돈이 진짜 무슨 쌍방울이 무슨 LG, 삼성, 현대입니까? 구멍가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쉽게 말하면 빤스 팔아가지고 만든 기업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뭐 건실하다고 하지만 그 기업에서 현금 100억 원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회사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3년 6월이라를 고용했는 것은 뭐냐? 높은 거예요. 왜냐면 5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5년 이하 징역이니까 네. 절반가도 2년 6개월이고 3년 6월은 3년 6월을 구형했다는 것은 집행유예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한다는 거죠. 원래 3년 이상 가면 집행유예가 안 안 돼요. 되죠. 그러면은 3년 하면은 뭐 구형했다고 하면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까지는 가능하지만 3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것은 실형 선고해달라는 그런 요청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뇌물죄에 있어서는 준 사람은 깜빵이에요, 당연. 그렇지만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네. 근데 준 사람이 깜빵 가서 실형 가는 케이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제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했지만 양형 기준 자체에서도 사실은 뇌물이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렇죠.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는 거예요. 벌금도 있는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래요. 결국 그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화영이 변호사가 선고기일 연기 신청했는데 그 이유가 이거 유죄 나오면은 공범으로 돼 있는 이재명이 유죄고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정치 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일 변경해달라? 당신이 지금 정신이야? 무슨 소리? 당신이 이재명 변호사야, 이화영 변호사야. 무슨 소리야? 자다가 봉창 떠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러면 정치인들은 아무도 수사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정치 일정에 다 영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 사람들만 처벌받나요? 그러니까 야 우리 근데 미국은 최근에 트럼프가 지금 이 11월 대선인데 지난 6월달에 5월달에 이게 선거 캠프도 뉴욕으로 옮겨야 됐는데 그 이유가 형사재판 맞아요. 일주일에 네. 4번씩 6주 연속으로 받아야 됐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우리나라 이 민주당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응 한번 좀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이제 각각의 정치인들이 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신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베이스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뽑을 땐 예를 들면은 사회운동을 했던 분들, 율사 출신인 분들, 의사이신 분들 다 이유가 있어서 뽑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기본에는 조금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러면 내가 변호사거나 내가 판사거나 내가 검사였는데 이 법이 뻔히 아닌 걸 알아. 근데 그거를 그렇게 주장을 한다? 아무리 내가 재선을 하고 싶어도 그건 좀 본인을 뽑아주는 그 국민들께 예의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덜 자본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은 자본주의에 거의 좁아죠. 응집되어 있는 나라라고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대통령 대선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될 거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강하죠. 됐을 때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될 것 같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일주일에 4번씩 형사재판을 그러니까요. 하는데 예. 지금 지금 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이화영을 선거를 아니 선거- 이재명도 아니야 이화영 이화영을 선거를 미뤄달라. 그럼 그 이화영 변호사의 얘기는 즉슨 이화영과 이재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공범이라는 본인 얘기다. 스스로 얘기를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유죄라고 자백한 거나 본인 마찬가지잖아요. 스스로 이화영의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조금 이화영의 변호사도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좀 이해가 안 갔지만 변호사님이 또 나름대로 변호에 뭐 전략이 있으시겠죠. 네. 저라면 그런 변호사 잘랐습니다. 내 변호사가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를 하고 있으면 잘라야죠. 여기에 화요일 날 나오는 유동규 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김모 변호사가 와가지고 위에서 보내서 왔습니다. 돈은 얼마 안 받겠습니다. 300만 원만 받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는 유동규 씨 배우자한테 3천만 원을 받았대. 그래놓고는 재판은 안 하고 뭐가 이재명한테 불리할 때만 왔다라고 했고 실제로 자기 부인한테 내가 이거 예전 수도 있는 휴대폰 이거 좀 어디 있냐 했더니만 없대. 왜? 갖다 버렸대. 왜 그걸 갖다 버려? 했더니만 당신 변호사가 갖다 버리라고 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유동규 씨가 변호사하고 고발해서 그 담당 맞죠. 변호사님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해서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아, 그건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거 어떻게 모든 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섬뜩하고요. 저는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최근에 그 야당에서 수사기관이 뭐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거나 뭐 증거를 만들거나 그리고 검사뿐만 아니고 판사도 뭐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어떤 판결을 하면은 그 판사하고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이른바 이화영법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재명에 대한 방탄법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아니, 당연히 여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방탄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 저는 이 제목도 아니요 죄송한데 처음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말이야 방구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일단 수사기관 무고죄래요?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수사를 했는데 이게 무고다. 네. 그럼 수사는 처음부터 저 사람이 100% 유죄인 사람만 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했을 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밝히는 게 수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수사를 했는데 무죄면 넌 무고죄야. 예. 그럼 누가 수사기관에 가겠어요? 네. 누가 경찰을 하고 누가 검찰을 하겠어요? 일단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전 여기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서 법을 했는데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세 번째요. 내3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 제출, 입수된 사건 관계 서류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삭제한 경우 이건 무고죄래. 근데 모든 서류를 다 위에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럼요, 예.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뽑아갖고 그렇죠, 올리는 예. 건데 너 누락했지. 그러면 나중에 검찰은 뭐 이만한 거 한 해가지고. 10번에 007 모든 거 가방 다 해가지고 007 가방 들고서는 수사를 한 것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검사 엄청 편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이해가 안 갔고 두 번째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정형인데 법정형이 수사기관이 소추 송치한 혐의의 법정형에 따른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참. 법정형은 만들어내 있는 거지. 야, 네가 나 고소했을 때 그 법에 따라서 너도 똑같이 처벌받을 거야? 네. 이거 협박하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협박 아닙니까? 이게 지금 원래 그 특검이 왜 하죠? 기존의 검사나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할 때에 수사하라고 그런 사안을 열심히 수사하라고 어떻게 보면 일반 검경의 예외로서 특검에 또 특검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어때? 다 조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고 재판 선고일이 내일 그렇죠. 모레인데 그런데 그 수사를 유죄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수사를 하는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만든다. 이게 제정신이에요? 거기다가 법 왜곡죄는 더 웃겨요. 아니 김영민 의원님이 이제 발의하신 건데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사건 당사자를 불리하게 만들면 법 왜곡죄래요. 근데 아니 이게 왜 웃기냐면 법은 원래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예. 판사의 직업이 법을 해석하는 거야. 예. 근데 법을 해석했는데 상대방에서 내 법의 해석이 나한테 불리하대. 그럼 넌 법 왜곡죄야. 난 너를 고소하겠어. 자기가 민사에서 패소하면은 법 상대방하고 왜곡한 거지. 판사를 항상 고소해가지고 판사가 재판 그 수사 받으러 맨날 다니게 하는 판사는 그러면 법원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이해해야 되고 재판 받아야 어. 되고. 1심에서 2심으로 바뀌면은 1심 판사는 달달달달 떨어야 돼. 그러니까요. 이런 법이 어딨어? 아니 그 법을 왜곡한다는 것 자체 너무 이상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네. 그럼 법 불리하고 왜곡하는 아니, 그건 누가 유리하고 판결합니까? 불리하고. 누가 결정합니까? 그거는. 항상 법 왜곡죄. 왜냐면 네. 유리 또는 불리밖에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네. 법을 해석하는데 네. 판사는 그게 직업이지만 음. 누구한테 유죄를 하거나 유죄라면 불리한 거고 어. 무죄라면 유리한 거지. 어.
언제든지 이 사람은 뭐 왜곡. 그러니까 언제나 판사 검사는 법 왜곡죄에 1심, 2심, 3심 다 그냥 일사천리로 유죄가 되거나 무죄가 되지 않으면 유죄가 안 되면은 이런 거야. 1심 판결, 2심 판결, 3심 판결이 똑같지 않으면은 달랐던 판사는 법 왜곡죄로 처벌되는 것이고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면은 수사 검사하고 재판 검사는 맞아요. 다 법 무고죄, 왜곡죄로 무고죄. 다 처벌되는 거야. 맞아요. 이런 멍청이 같은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아니 이래가지고 누가 지금 수사를 하고 누가 판결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다 판결을 해놨는데 헌법재판소에 갔더니만 법원 판결이 잘못됐네. 그러면은 1, 2, 3심 다 세린 30. 법 왜곡죄로 뭐 나같이. 그러니까 지금 7일에 선고인데 7일 선고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이화영 전 도지사 전 부지사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그게 연결될 수 있으니 주의해라. 우리가 지켜보고 있겠다. 발해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법원이랑 검찰을 압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떨거지들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김헨리 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두 최 변호사를 최고의 변호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해 쑥쑥? 그렇습니다. 우리 당신의 법률 지식은 멸콩TV 보기 전과 이후로 나뉜다. 예. 저희가 법률 지식, 또 시사 상식, 또 세상을 보는 눈, 정말 우리가 정립하는 그런 멸콩TV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의 가장 큰 폐해는 대한민국의 상식, 건전한 어떤 원칙 이런 부분을 다 흩어놓는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봅니다. 아마 밀레니엄 하면서 1990년대가 끝나고 2000년대로 돌아올 때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저는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 막 담론이 있었습니다만 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한 2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걱정했던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은 이성, 또 상식, 원칙이 통하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은 거기에 어떤 보상이 대가가 따르는 사회, 또 어떻게 보면은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으면은 거기에 심판이 있다는 사회, 그런 게 어떤 모더니즘의 사회라고 한다고 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때요? 이게 거짓을 거짓이라고 안 하고 대안적 진실이라고 얘기해보자. 대안적 사실이라고 얘기해버리잖아. 그러면서 어떤 삶의 정당한 기준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헌법의 원리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다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어떤 몰상식이고 몰염치인 이런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어떤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 변호사님은 이런 철학적인 담론이라는 측면에서는 현재 어떤 이 제명의 민주당의 어떤 그런 입법 정책, 사법 대응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제가 참 철학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철학에 대한 건 지식은 아니고 일반적인 국민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이 지금 이렇게 되게 보기 좋은 말로 얘기를 하고 현혹을 시킨다고 해서 그 국민들이 그걸 과연 모를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까 앞에서 법 왜곡죄 그리고 수사기관 무고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앞으로 조국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도 특검을 추구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은 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의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조국 사건 그렇다고 넘어가고 대장동 50억 클럽을 특검을 하면 본인들한테 전 불리할 것 같은데 이걸 왜 특검을 할까라고 전 좀 의아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그냥 새치어로 예를 들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여당이 우리를 그 당시엔 야당이었죠. 우리를 지금 탄압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결국은 저는 진실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지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문제는 이제 진실이 드러나도 그 진실을 믿지 않고 그쵸.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검사를 악마화해서 특검에 또 다른 특검을 만들고 그럼 1심 지금 왜 법왜곡죄라는 걸 만들겠어요? 왜
이화영의 변호사가 이재명을 변호를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사법부에 대한 협박 아닙니까? 맞죠. 결국 법 왜곡죄로 해가지고 1심에서 판결이 유죄가 나면은 그 1심 법원 판결이 검사하고 짬짬이해서 왜곡된 증거로 너네가 판단했기 때문에 사법부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협박 아닙니까?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미루고 그에 대해서 공격이 최대의 어떤 방어 전략이다라고 해서 특검을 남발을 해서 계속 특검 정국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담긴 거 아닌가요? 맞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 개의 바퀴가 있어요. 아시지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렇죠. 사법부가 세 개의 축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리고 사법부를 믿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 사람이 잘했는지를 판단해주는 기관이 사법부고 우리가 믿고 그 권력을 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다 틀렸다?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그렇죠. 괜찮고 사법부를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바꿔가지고 사법부도 지들 라인으로 세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야당일 때는 못 믿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법부를 두는 아무 이유가 없죠. 그러면 삼축에서 입법부는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이젠 특별 판사제 만들겠네. 인민위원회 만들겠네. 저는 그래서 좀 섬뜩한 거예요. 특별검사의 다음은 인민재판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설마요. 북한도 아니고. 아니 지금 진행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검사 못 믿어가지고 그 상설특검도 못 믿겠다고 하니까 상설특검에 또 특검을 만드는 것이고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지고 재판에서 판결이 못 믿으면 그 다음은 북한식 인민재판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국민의힘에서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걸어줘야죠.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김용민 의원님도 그걸 발의하시면서 통과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통과되려나요? 이게 통과되면은 역사에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 왜곡죄는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 유리 또는 분리. 유리 아니면 분리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거는 없어. 항상 법 왜곡죄에 노출되어 있는 네. 사람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헌법 개정안을 심지어 발의 준비 중이래요. 형법이 이렇게 된다고요? 형법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누굴 처벌하려면 명확하게 법조항에 써 있어요. 근데 법조항이 유리 또는 분리? 이게 그렇죠. 명확성의 원칙이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확성의 원칙. 그래서 보이드하기 때문에 보이드하다. 한마디로 명확성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는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해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해서 무효할 때에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법리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unconstitutional한데 네. 이게 왜냐하면은 보이드하기 때문에 이게 예, 모호하기 베이그하기 때문에. 때문에 예, 베이그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그런 법리가 있습니다. 이런 위헌적 법률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법 방해 아닙니까? 이런 법조인이라는 탈을 쓰고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정말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제 배울 때 사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판단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언론도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법은 그냥 독립적으로 그렇죠. 예. 자신들이 거기에 대한 법에 따라서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일반 국민들한테도 더 좋습니다. 당연히 어떤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최근도 아니죠. 좀 꽤 됐습니다. 어떠한 이제 정치적인 관련된 재판을 하면 꼭 그 판사님에 대한 막 그런 이 사람이 누구고 뭐 했고 어디 살고 이름이 뭐고 막 이런 그 신분이 노출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뭐 댓글 달고 이러면 그렇죠. 그 판사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언론에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되게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그렇다고 저는 그것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아예 판단을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과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애매하고 힘든 정치적 사건은 안 하죠. 계속 미뤄져지는 거지.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그거 노리는 거라니까요. 대선 있을 때까지 이재명 재판을
수사를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것이 이재명 방탄 특검이고 법 왜곡죄고 도도하게 그런 민주당의 큰 흐름 그분만을 옹위하고 보호하기 위한 입법 이런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박할 수가 있을까요? 참 정말 좀 열받고 화가 나네요. 최단비 변호사님 열받아서 혈압 올라가요. 아니요, 아니요. 안 올랐어요. 아주 평안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참 이재명 한 명 때문에 이 나라가 어디로 이렇게 법이 망가져 가나 하루빨리 구속하라. 말씀드렸듯이 6월 7일 이화영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면은 그 다음 타겟은 이재명입니다. 아직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재명을 한 번도 소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은 그 다음 수순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경부선 타고 뷰 좋은 광교 호수가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소환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근데 소원은 뭐 예를 들면은 저나 뭐 최진영 변호사님이 뭐 민주당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소환은 당연히 해야 당연히 되는 해야 거예요.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왜냐하면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됐는데 소환을 안 하는 것 자체가 특혜가 될 수 있으니까 소환은 당연히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문제는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칠까요? 저는 검찰이 굉장히 부담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예전에는 대선 주자였고 이번에는 거대 야당의 대표이고 여기다가 지금 의원들도 이렇게 발의를 하고 있고 그 검찰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겠죠.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까지는 조금 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대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제3자 뇌물죄 수사가 될까요? 그러면 박근혜는 왜 구속했죠? 도주 우려가 있었습니까?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습니까? 이화영은 이재명이 관련해가지고 처음엔 딱 잡아댔다가 나중에 자기 입으로 2013년 6월 14일 6월달 전후로 해서 4번인가에 걸쳐서 술술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다는 거 얘기했다가 말 바꿨죠. 말 바꿨잖아요. 네. 그게 증거인멸 우려 아닙니까? 그러면 구속영장 쳐야 되고 구속영장 발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시 앞에 우리 주제로 또 돌아가면 그러니까 수사기관 뭐 예를 들면 무고죄 이런 것들로 이제 자꾸 압박을 하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부담이 있다 없는 하더라도 안 그래도 우리 상황이죠. 댓글에서 그걸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총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뭐 기자들이 묻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소환 가능성에 묻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법 앞에 예외가 될 수가 없고 없다. 특혜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 주범이 아닌 공범인 이화영이 지금 깜빵에서 지금 오래 썩고 있고 실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물론 뭐 무죄 뭐 본인들이 무고하다고 하면서 무고하면 빨리 선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기해달라는 게 웃기긴 한데 만약에 유죄가 나고 그 이유가 이재명이 직접 관련돼 있다는 것 된다고 하면은 소환 조사해야 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려서 구속영장 청구에 도장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원수 총장 얘기는 사실은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그랬을 때 그냥 원리 원칙을 얘기한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이에요. 네,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소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특혜를 주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그 위치에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법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외국환 관리법하고 뇌물죄는 굉장히 죄질이 나쁩니다. 왜 외국환 관리법이 죄질이 나쁘죠? 쉽게 말하면 국부가 유출되는 겁니다. 그럼요. 옛날에 제가 왜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냐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순실 관련해서 삼성이 독일에 말 사주고 뭐 했다고 그거를 외국환 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국고 손실을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고 안민석이는 뭐 3조 원? 네. 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SPC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을 외부로 빼돌렸다고 했다가 지금 정유라한테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기소됐잖아 사실. 네. 벌금도 아니고 공판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안이에요 이게. 800만 불이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이화영이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3억 원이 넘도록 받아먹도록 했는데 이재명이가 모르고 있었다고 면책이 됩니까? 관리 못한 거에 대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화영이 유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의 연결 관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저희가 사실은 공소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공소장에도 이제 둘이 공범이라는 걸 적시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렇죠. 아마 그걸 적시를 했으면 검찰도 어느 정도의 증거는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화영 판결이 7일에 나오고 그거를 이제 계기로 다음 이제 이 수사와 이제 판결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전혜영님 3조가 아니고 300조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이없는 헛소리한 사람들 책임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이없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외국 어떤 그 민간 기업을 이용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부를 유출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행위? 아니 뭐 정치적 행위 이른바 통치 행위는 안 된다며요. 하물며 대통령도 아니고 일개 본인들 말로 일개 경기지사가 통치 행위 합니까? 정말 어이가 밥 말아 먹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통치행위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통치행위는 이제 보통 이렇게 뭐 국가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은 뭐 시도지사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그 판단의 범위 내에서 그렇지. 그 판단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를 면책해 주는 것이지 위법을 인정해 주는 건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럼 통치행위는 위법 행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한다면 그건 통치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통치행위란 건 쉽게 말하면 전쟁 중에 이제 이쯤에서는 결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휴전하자, 맞습니다. 종전하자 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북한에 돈 빼갔다는 통치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면은 왜 쌍방울 직원들 책에 허리춤에 그러니까. 달러 바꿔가지고 중국으로 간 다음에 중국 화장실에서 돈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은 다음에 돈을 갖다 상납을 하냐고. 스스로 그게 잘못했다는 것을 하는 것이고 쌍방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백을 하고 있고 국정원 직원들까지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고 다 얘기를 하는데 지들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그걸 누가 말을 믿느냐고요. 요즘 제가 혈압 관리는 잘 돼요. 다음에 올 때 혈압약 하나 써주지. 아 그렇습니다. 뭐 북한 얘기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그 대북 지금 북한 똥폭탄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으로 똥폭탄 보내다가 북한이 거꾸로 똥줄 따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에서 풍선으로 네, 오물 폭탄을 우리나라에 보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였죠. 태영 전 의원이 굉장히 이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오물로 오지만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생화학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떤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2018년도였죠.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서로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는 남한이라서 죄송합니다.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서는 서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협정을 했는데 그걸 깨고 우리는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북한이 갑자기 우리 이제 더 이상 꼬리 싼 대로. 네. 오물풍선 안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가. 다만 이게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게 2018년에 그와 같이 이제 그 9.19 남북 그 이런 그 협정을 네.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하노이 노딜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하노이에서 만나가지고 아 당신은 협정할 준비가 안 됐어 너 그냥 집에 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열받아가지고 트럼프한테는 못하고 우리나라가 수백억 넘게 들여서 지은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문재인에 대해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작년 11월 달에 9.19 그 군사 합의를 취소시켜 버렸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우리도 도둑이 일부 어떻게 보면은 그 효력을 정지시켰고 그렇죠.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북한처럼 취소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 정지. 상황을 보면서 이 9.19 협정의 효력을 정지시킨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침을 튀기면서 무슨 취소를 시켰어 안전판을 뭐 없앴네 하는데 뭐 좀 개뿔 알고라도 얘기하라고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던 것이고 북한이 제대로 꼬리 좀 내리고 죄송합니다 하면은 그래 뭐 다시 회복해 줄 수도 있어.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 모든 것들을 뭐 취소했네 뭐니 하는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풍선 안 보내겠다라고 얘기했다며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봐봐요. 2018년 9.19 군사 합의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의입니다. 그거는 서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의 전제가 뭐예요? 서로 더 이상 지키려고. 상대방에게 네.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그렇죠. 않겠다. 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만 그 합의를 지킵니까? 합의는 약속이에요. 상대방은 우리의 약속을 깼는데 지켜야. 예. 그 우리만 약속을 어. 지키는 거는 그거는 대통령으로서는 오히려 국가 안보에 위반되는 행동을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똥폭탄이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집 위에 떨어지고 민주당 당사위에 퍽퍽 떨어져가지고 본인들 차 앞차 유리창이 박살이 나고 위에 똥폭탄이 내린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저럴까? 아니요.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주권을 침탈당할 때 비례적 상응적 조치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일본이나 미국이라고 쳐요. 음. 민주당 입장에서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군사 합의 같은 것을 위반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가만히 있어야 있을 거예요? 됩니까? 안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뭐 무슨 뭐 친일파라든지 예, 뭐 아니면은 뭐 그렇지. 미국의 거기에 뭐 바싹 엎드렸다든지 예, 이렇게 얘기할 거 예. 아니에요. 그럼- 아니 모든 나라는 주권 국가, 우리는 주권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한테 사회적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예.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런데 왜 북한만 되면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죠. 이런 개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일본이 만약에 침해를 하고 일본이 뭐 독도에 대해서 근처에서 그 군함 지나가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안 되죠. 쏴야 된다며요, 지들은. 왜 일본에 대해서만 그렇게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죽창가를 하고 북한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무슨 납작 엎드린 무슨 사신입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번에 뭐 그걸 보내고 나서 북한에서 김여정이가 니들이 표현의 자유 좋아하는데 한번 우리도 표현의 자유 하는 거 한번 만끽해봐라 하면서 마구 날렸다라고 하는데 이제 대북 그 방송 재개한다라고 하는데 북한 주민들한테 북한 우리 젊은 군인들한테 이제 K-팝, K-드라마 네. 다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일단 두 가지 먼저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게요. 표현의 자유는 오물을 보내는 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는 나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렇죠. 거지. 전위 예술합니까? 전위 예술?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이렇게 우리가 대북전단 보내거나 그런 게 표현의 자유이지 그러니까, 예. 오물을 보내는 거는 일단 표현의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북한 법이 우리랑 다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성기를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북한이 대북 확성기를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북 전단 살포를 하면 그건 자기들이 이제 수거할 수 있는데 확성기는 그냥 거기에 쫙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몰래 이제 케이팝도 많이 듣고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거를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의 또 인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북 확성기 박송 재개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향후에 이제 계속 우물 폭탄이 올 것인지를 보고 재개를 할지 검토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 그 최 변호사님 응원하시면서 홍종광님이 또 슈퍼챗 쏴주시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무도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 질타하고 계시고요. 최단비 변호사님 같은 분이 국회에 가셔야 합니다. 딱 맞고요. 단비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강력한 논리로 박살 부탁드립니다. 똑소리 나는 최단비 변호사님. 역시 오늘
최 변호사님 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최 라인, 최강 라인 한번 또 구축 한번 해보겠고요. 그래요. 그런데 적편 드는 거시기들이 180석이다. 그래요. 정말 애나 베이님 그 말씀 참 충분히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호시절님 약속이 뭔지도 모른다. 뭐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격투기를 하는데 북한은 손발 다 풀고 하고 우리는 손발 다 묶고 이렇게 피하기만 하고 이게 뭐야 이게. 얼굴 안 때리고 그랬는데 얼굴 때리고. 그렇죠. 뒤통수 때리고. 원래 실제 격투기 같은 경우에도 잘못하면 숨골 뒤통수 때리면은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못 치게 하는데 반칙으로 때리고 뭐 우리 트렁크 밑에 때리고 이게 지금 북한 아닙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9.19 군사 합의 이후에 대한민국 그걸 위반했던 게 3,000회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말이죠 라고 하는 이런 어이없는 내재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 당신들 대한민국 국민 맞아? 그러면 북한에 가! 그런 말 진짜 하고 싶네요. 하셨잖아요, 방금.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1시가 돼가지고 또 오늘 또 오전에 업무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더 길게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또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더 말씀 듣고 싶습니다만 조금 좀 시간이 넘어서 또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우리 최 변호사님,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 또 정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요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시면 너무 쾌적할 것 같고, 또 저희 내일부터 또 연휴 시작되잖아요. 연휴는 아니죠. 내일 공휴일이죠. 하루 휴가 내면 연휴야. 그렇죠? 꿀꿀꿀. 네, 예. 그래서 날씨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보는 정치 뉴스도 항상 쾌적한 뉴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 편안한 뉴스로 다음 주에, 저는 다음 주에, 변호사님은 내일 또 뵙겠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우리 미녀 최단비 변호사님과 야수 최진영 변호사의 미녀와 야수 수요일 꼭 좀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최 변호사님 또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뜻깊고 또 6월 6일 현충의 의미를 기리는 또 휴가가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휴가 내시면은 목금토 일. 야 완전 개꿀. 예. 즐거운 또 오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